코너스톤 TV 로지쌤입니다. 오늘은 로지쌤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로지쌤으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한 2달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보고 상담을 했어요. 코로나가 약간 주춤해지고 또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시즌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 2달간에 한 30명여 명의 아이들을 좀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좀 만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걸로 한번 유튜브 찍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어머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고 또 아이들을 많이 보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가정에서도 언어로서의 영어 다지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보다 지금 굉장히 아이들의 레벨이나 상황이 다양해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속도가 붙은 아이들은 굉장히 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방치 수준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또 다르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해외 나가지 않고도 언어 습득이 이미 느끼시겠지만 원어민 정도의 수준으로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정보도 많이 접하시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좀 별로 없도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데이터 2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정에서만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학원에 오는 케이스,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학습적인 그런 인풋을 많이 받다가 또 옮기게 된 아이들의 케이스 2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좀 도출해서 어떻게 그러면 가정에서도 어떻게 언어로서의 영어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만 영어를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게 오는 애들이 정말 깜짝 놀라게 레벨이 높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분 요인을 봤더니 그 아이들은 영어로만 듣기 및 시청을 했다. 영어 노출 환경이 잘 만들어진 거죠. 그걸 어머님이 아주 잘 마련을 해주셔서 듣기 환경이 된 거죠. 애들 귀가 뚫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책 읽기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재미를 가지고 읽거나 아니면 루틴을 잡아서 아이가 순종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루틴에 익숙해져서 읽다 보니까 실력이 쌓아진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깜짝 놀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이들을. 그래서 그렇지만은 영어는 항상 이 영역이 4가지 영역이 있는 데다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이 있는 데다가 또 문해력, 이해력을 얼마나 했는가 언어로서 그런 영역까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완벽한 애들은 없어요. 한 부분이 잘하면은 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노출이 잘 된 아이들의 케이스를 봤을 때 듣기를 잘하고 읽기 레벨이 높지만 또 부족한 점은 영어 말하기 훈련이 부족하다. 왜냐면 이제 소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게 조금 매끄럽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 할 수 있는데 훈련이 부족해서 잘 안 나오는 케이스. 그리고 영어 쓰기도 마찬가지로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써봐서 훈련이 부족해서 잘 못 쓰는 케이스. 그리고 3번째는 굉장히 레벨도 높게 나고 귀도 뚫려 있고 어느 정도 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력이 그러니까 리딩 문제에서 리딩 컴프레션 체크업에서 많이 틀린다거나 이럴 때는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문해력이라든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언어적인 거는 충분히 됐죠. 근데 학습적인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한 거,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중학년 이후부터는 학원에서 이런 도움을 좀 받으면 학습적인 스킬은 쌓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고학년일 경우에 학습적인 스킬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고학년 되기 전에는 그래도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중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아, 아이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알고 있었지만 또다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머님이 너무 우리나라 어머님들 대단하시잖아요. 참, 잘 했구나. 잘 루틴을 잡아서 습관을 잡아서 꾸준하게 했고 자녀도 잘 따라왔구나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실패한 케이스들도 좀 봐서 안타까웠어요. 그 케이스들은 이제 학년에 비해서 이제 잘 읽지를 못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습관이 잘 잡혀 있지 않았던 케이스죠. 당연히 그 결과도 좋지 않았었고, 실패한 그 원인을 제가 살펴본다면은 꾸준함이 없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듣기를 안 시켰거나 듣기의 영역을 간과했거나 한글 자막으로 보여줬다. 한글 자막으로 보여준다면은 듣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영화를 본 거죠. 남는 게 없어요.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낭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약간 뭔가 스킬을 어머님이 잘 알지 못하고 했거나 아니면 꾸준함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학원에 오랫동안 다녔다가 온 경우에 옮긴 친구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학습적으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학원이 뭐 매일 가는 학원, 아니면은 보습 학원, 아니면 대형 어학원에 다니다가 저희 학원으로 옮겨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통 그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언급한 학원들은 굉장히 학습적인 방식으로 인풋을 얻기 때문에 저희 학원이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저희 학원은 이제 절충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습득형과 학습형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절충형이죠.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아이가 너무 영어가 싫어져서 재미를 찾아서 왔다거나 이런 대안적인 부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딩 레벨이 굉장히 높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높은 데에 비해서 스피킹이 안 나오거나 리스닝이 굉장히 약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이제 문제도 잘 풀고 글쓰기도 굉장히 잘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스피킹이 조금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학원은 학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도 뭐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었고, 대체로는 다른 학원에서 리딩은 우세하게 나오는 편인데 그럴지라도 왔을 때 리스닝과 스피킹이 약하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뭐 1년 동안 뭐 아니면 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리딩도 안 되고 흥미도 완전 잃었고 영어 재미없어. 그리고 귀도 다친 경우. 그거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돈을 주고 귀를 닫아버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가정에서 영어만 들려줘도 반은 성공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 케이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정말 듣기만 한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6세 때 저랑 한번 그 어머님이랑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언을 문자는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듣기만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대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어머니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모르겠고 해서 무조건 영어로만 보여줬고,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으나 어떤 계기로 리모컨을 잊어버리셨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막 없이 영어로만 계속 틀어줬대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가 이제 파닉스반으로 기초반으로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는 단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귀가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와, 집에서만 해도 귀 뚫고 파닉스 시작하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학원을 보내라, 뭐 집에서 해라 이거는 아니고, 요즘에는 집에서도 훌륭하게 잘할 수 있지만 집에서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학년까지는 집에서 하더라도 그 이상부터는 학원의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거든지 어머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원이든 집이든 학원을 보냈다고 해서 다 학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고, 특히 이제 학원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걸 팔로우하기 위한 어머님의 도움 숙제라든지, 또 특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환경을 노출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원에서 2시간, 3시간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소리 영어, 저희처럼 소리 영어 학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뭐 듣기라든지 스피킹을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노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는 요즘에는 너무 많잖아요. 정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너무너무 환경이 많은데 그런 부분만 꾸준히 해준다 그래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으로 습관 잡기를 한다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언어적인 부분을 다져줄 수 있고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웃풋을 내는 대한민국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공부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코너스토 TV 롤리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